저는 야당이 뭐 특별히 뭐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누가 야당을 하든지 간에 야당이 잘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자신들이 잘 못하지를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할 때 부담이 없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이제 여당을 심판할 때 부담을 갖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중도층 요즘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기획 기사도 쓰던데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마 국민의힘에 못 가겠어요. 맞아요. 라는 사람들한테 알리바이와 명분을 주는 거죠. 네. 이철이의 정치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공언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쯤 사과하겠다고 하자 당직을 맡은 의원까지 반발하며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정리됐어요? 기본적으로 시기를 좀 조정하자, 내용을 조정하자라는 것인데요. 사과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 탄핵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요, 국민의힘이 다음번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탄핵에 대한 사과를 안 한다, 우리 잘못 사과 안 한다, 그러면요 지지층에게만 환호 받을 거예요. 영남, 대구 이런 쪽에 자민련으로 남을 거면 그냥 사과하지 마세요. 다음번 서울시장 대선 이기지 않을 거면 그냥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그 과거의 질곡을 정리를 해야지 왜 그걸 안 합니까?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정신세계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내일 모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 끝나고 나가지고 저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그 자체가 맞아요. 가치와 당위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볼 때 사과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야당이요. 야당도 해보셨지만은 저는 야당이 뭐 특별히 뭐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누가 야당을 하든지 간에 야당이 잘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자신들이 잘 못하지를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할 때 부담이 없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이제 여당을 심판할 때 부담을 갖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중도층 요즘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기획 기사도 쓰던데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마 국민의힘에 못 가겠어요. 맞아요. 라는 사람들한테 알리바이와 명분을 주는 거죠. 네. 그 말 다른 방송 가서 제가 좀 써먹어도 돼요? 아니 그럼요. 네. 저는요. 알리바이? 네? 아니 알리바이 그 전에 했던 거 야당이 잘못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라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분들이나 지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본인의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극복을 하셔라.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변명 달지 말고 그냥 사과하시라.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 정치 타짜가 보기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오늘로 끝나잖아요. 총평하자면 뭐 학점 주셔도 좋고 ABCD도 좋고 또 역대 최악을 가지 마.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요? 전례 없는 최악의 가장 나쁜 그런 국회 운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 가장 나쁜 선례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대화 타협 조정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싸그리 무시되고 우리가 원하는 법안 좀 얘기 나누다가 반대해? 알았어. 그러면 법도 고쳐버려. 그 국회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일정 다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시끄러. 토론 없어. 윤호중 법사위원장 그 두 번이나 외쳤잖아요. 그게 이번 국회의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저도 비슷하고요. D 학점 정도. D. F 주세요. F. D는 꽈락은 아닌가? 저기 했잖아요. 예산안 합의 통과했잖아요. 그런 그건 것도 속은 이제 거지 또. 국민의힘이 그거 해주면은 또 공수처법안 같이 논의하자고. 근데 하면서. 저는 그런 거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당에서. 아니 우리도 국회 이제 당 일원이고 그리고 뭐 깎고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경항모 예산 같은 거 확 삭감시키고 국방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전문가들은 저거 그냥 뭐 필요도 없는데 괜히 우리도 항모 이름 들어가는 거 뭐 도입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여당이 볼 때도
아, 이거 야당 말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D. D. 예. 후하다 그래도. 그럼 소장님 F. 저는 F 주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아, 기본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계속 예상했듯이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내년엔 또 선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보궐선거도 있고 그 이후에 대선도 있으니까 밀리면 죽는다. 밀리면 우리 주도권 뺏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정기국회까지는 이까지 가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타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으니까 뭐 한 10수 20수는 못 내다봐도 한두 수는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법사위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고 날도 춥고 코로나도 있는데 조금 냉각기를 가지다가 냉각기. 그럼 또 이제 여당에서 이제는 민생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뻔해. 여야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국민의힘도 약간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선거 시즌이니까 선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대략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웠다가 다시 또 국회로 돌아와서 또 뭐 할 거다.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온다기보다는 각자 일정들이 그 경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수처법이 이게 처리가 되면은 2명의 후보를 어쨌든 올리겠죠. 대통령이 누군가를 낙점하겠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죠. 네. 야당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네. 보이콧 안 하나? 누구 좋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제일 국민의힘에서 바보 같은 행동이 우리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막 이러잖아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F 학점 주시고 누구 책임인지가 말씀 중에 나왔는데 네. 우리 실장님은 D 학점 줬는데 네.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책임은 여당이 더 크죠. 기본적으로 더 크다. 뭐 이런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더 큰데 한 지난주부터 보면 흐름이 이렇게 갔어요. 자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까지 최저다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따라서 안 좋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그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측근인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 그래 좀 중도적으로 온건하게 가자랑 뭐냐 이게 우리가 이게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데 건데 민주당의 지금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중도파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 하락을 보면은 중도층 수도권에서 빠진다 이러다가 호남하고 진보 진영도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아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서 집토끼라도 잡아야지. 집토끼 못 잡으면은 산토끼 이미 도망가고 있는데 집토끼도 도망가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식의 판단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사과를 하셨지만은 그 사과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서 죄송하다. 뭐 공수처하고 검찰 개혁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이후에 쫙쫙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도 가로 열고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지지층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 지지층도 국민이죠. 아니 지지층을 특정해서 나는 사과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못 쫓아내서 미안해요. 지지층 여러분 그거 공수처 빨리 출범 못 시켜서 미안해요. 라고 하는 저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정말 여권이 압박 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어요. 결국에 보면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여권이 안 좋다라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잖아요. 민주연구원에서 따로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지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자기네들이 정세 판단을 했을 거예요. 호남과 진보층의 지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 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빨리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여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잘 못하고 어려운 과목에 점수가 계속 빠져. 근데 내가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에서 원래 평균 점수를 이게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도 이게 빠지고 있네. 내 지금 못하는 과목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에다 집중해야 되겠다. 다른 정부들도 그랬는데 근데 전 여기 지금 약간의 더 하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뭐예요?
유능무능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능하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유능에 대해 가지고 결론 냈잖아요 또 이미. 두 가지 방향에서 보는 게 있어요. 지지층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힘도 있고 의석도 있고 하는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 못해? 라는 게 있고 중도층이 볼 때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좀 화합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 경제 실력도 없는 것 같아. 그 유무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지층, 뒤에 건 조금 중도층인데 최근에 제가 많이 빠졌던 건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면서 또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게 자, 추미애 장관이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왜 일 처리를 이렇게 못해? 뭐 구멍 빵빵 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판사가 이제 뭐 윤석열 도로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그 구멍이 나잖아요. 그 유무능이 이제 악성으로 겹쳐졌다 프레임이.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밀어붙임에 대한 유능 쪽이죠. 그 보니까 의지의 무능과 능력의 무능 두 가지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하잖아요. 거기서 빠졌던 진보 호남 측에서 좀 올라가지 어디서 않겠어요? 어떻게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궁금해요. 어떻게 정말. 전망하세요 두 분은? 저는 올라가겠죠? 좀 올라갈 네. 거로 봐요.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그쪽에서, 지지율이 예, 예. 그거는 이제 그쪽 지지층 분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어쨌든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위기감의 발동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올라갈 근데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무능 프레임 중에 10일 날 뭐 이제 그 있잖아요. 징계위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이게 기피 신청되고 뭐 차관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못 한다. 그러면은 지지층도 더 실망감을 가지는 거죠. 실망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지를 올리는 데는 지금 민주당이 강공으로 가는 게 이른바 입법 독주로 가는 게 먹힌다 이런 얘기네요. 지지층 쪽에서는 그게 먹히겠죠. 그러면 근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중도층이나 아니 합리적인 진보층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그게 드는데 있겠죠. 뭐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법안 처리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제는 민생입니다 할 거예요. 끊고 가자. 그게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면은 중도층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민생입니다 했는데도 민생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이슈들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중도층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국민들을 안 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민생입니다라고 해도 아니 너희들 민생 지난 4년 동안 챙겼어야지 왜 안 챙겼느냐. 부동산 문제 결국엔 이 민생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거 못 잡지 않느냐. 더 이상 안 속겠다. 그러한 판단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실장님은 윤 실장님은 민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 중도층이 돌아올 수도 있다. 거기서 성과를 내면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획은 보여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나의 머릿속에 회로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꼭 되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봐야 알죠. 와, 결정적인 순간에 봐야 맨날 알죠. 봐야 이거 한대. 어려워. 아니 네. 그럼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결론을 내려주세요. 봐야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지켜보자고요. 거기나 거기. 이낙연 아니 지켜보자고요. 이낙연 대표예요? 네? 장현주님께서 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적 패착이 집토끼에 집중하다 망하지 않았나요 하셨고요. 0486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한 번이라도 기분 좋게 협력한 적 있나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단독으로 처리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항변을 하자면 우리 애한테 야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100점 맞아왔어요. 그래도 양심과 상식이 있어야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까지 하라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것은요. 상식의 문제다라고 0486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읽어드릴까요? 정재환님 대화, 타협, 조정 이게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합의 안 되면 일 안 하는 게 맞아요? 0486님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타협 조정해야 돼요. 안 되면 다수결이 맞는데요.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왜 열리냐면요. 법안과 결의안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조정하라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야당이 반대하네. 너희들 그 투표해. 이게 다수결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논의 기간, 타협 기간, 대화 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
라고 정재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한 거 좀 얘기 나눠보죠. 이거는 어떤 분들은 야당이 저렇게까지 비토권 일부 어디 사설인가 보니까 파토권 네.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까지 네. 썼던데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입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타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 바꾸는까지 간 건 넘어갔다라는 입장도 있던데 두 분은 어때요? 법을 바꾸는 거는 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이 야당의 협조를 못 받으면 법을 개정해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일 거다.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저는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6명 동의 3분의 2 동의 이거는 뭐 좋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수사 검사를 네. 수사, 판사, 조사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뽑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 게 저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수처 검사가 된다? 이것은요.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특정 단체 출신 예를 들면 민변 출신 변호사들 여당을 지지하는 그룹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수사검사로 채용해서 이념에 치우친 공수처로 만들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비판에 동의하세요? 조금 며칠만 시간이 있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그래도 좁혀지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광재 의원은 법사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인터뷰 어딘가에서 야당이 추천했던 김경수 변호사, 오늘 검찰 출신이에요. 근데 그 김경수 변호사가 김경수 지사 변호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여권에서도 이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데 김경수 같은 사람 우리가 받았으면 이러고 지금 야당에서도 이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이고 맞아요. 현 정부에서 5.18 특조위 위원장을 했죠. 그 검사 출신이에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이건리 정도 하면 우리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가 이렇게 약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맨 모두에 짚었던 거 지난주부터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러면서부터 그런 이제 화해 무드라든지 대화 무드를 깨버리게 됐다. 또 결정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하청기관 아니냐 통법부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는 건데 안타까워요. 국회에 숭고하게 지켜왔던 대화 타협의 정신이 이번에 싸그리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사과 발언 이후에 여당이 강경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장님도? 그 앞에부터 강경해지고 있는데 딱 그게 이제 어떤 분기점, 뭐 신호탄 이런 게 된 건 맞죠.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읽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 아이 근데 더 잘하시면서 그렇게 또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몰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자, 여의도 타짜 장성철 소장님, 윤태곤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